안녕하세요. 자, 우리 C 언어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끝냈었는데요. 오늘 변수의 내용부터 해서 한번 진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식별자와 식별자와 예약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식별자와 예약어가 이제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별자는요,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따라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존재를 식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어와 구별하여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식별자는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해서 임의로 그러니까 개발자가 선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이제 말했던 것처럼 다른 명령어와 구별해서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약어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C 언어를 만들면서 사용한 명령어, 명령어다. 그러니까 단어를 예약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C 언어를 이제 만들면서 사용한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약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흔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명령어 있죠. printf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include라든지, 뭐, main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기본 이제 C 언어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 include, 그다음 main, 뭐, printf, 이런 이제 명령어들이 있죠. 그런 명령어들이 예하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어들을 사용을 해야 이제 C 언어를 이제 개발할 수가,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용된 그런 명령어들, 이제 예약어고, 그런 명령어들은 이미 사용을, C 언어 개발할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식별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필요에 따라서 선언하는 그런 이제 이름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별자를 선언하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규칙에 따라서 식별자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 규칙을 보시면 알파벳, 즉 영문 대소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기호 중에는 언더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 C, D라는 어떤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A는 대문자, 영문자의 대문자를 사용했고, 또 다시 A, C, D라는, 이름을 이제 또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 A는 소문자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이제 이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파벳의 소문자, 대문자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벳 또는 특수기호, 언더바로 식별자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숫자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로는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언더바로 시작해야 되고, 숫자로 식별자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 중간에 공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A, B, C 띄고 뭐 D, E 뭐 이런 식으로 공백을 두고 어떤 이름을 만든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한글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약어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런 식별자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예약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파일러가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해 놓은 명령어,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구조를 작성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썼던 것처럼 이미 이제 C 언어를 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거,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해 놓은 명령어를 예약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고유의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변수나 함수의 이름은 이제 임의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전체 통틀어서 식별자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 주시면은 뭐 이제 우리 자동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이제 가장 뭐 셀토스가 있고요. 셀토스가 있고 그다음에 트랙스가 있고요. 이번 새로 나온 거.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소나타도 있고요. 아반떼도 있고요. 뭐 등등 이제 요런 이제 자동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 근데 얘네들 통틀어서 자동차라고 부르잖아요. 자동차. 네. 자, 이렇듯이 우리 이제 변수나 함수 요런 이제 이름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요런 이름들을 우리는 식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시언어에서 이미, 시언어라는 언어 자체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 컴퓨터한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수행하기 위해,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명령어들, 이런 명령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단어 형태로 된 것들은 변수나 함수 이름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변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변하는 값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라고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변경을 했을 때 변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뜻은 이제 앞에 이제 변자를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값이 계속 변한다, 변하는 값이다라고 해서 이제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수시로 데이터 값이 변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식별자. 그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러는 자료형의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상수 또는 문자와 문자열 등을 대입하기 위한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그런 데이터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 그걸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 값들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값들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데이터를 이제, 어, 계속 필요할 때마다 입력을 해서, 개발자가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놓게 되면은 그런 저장된 값들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식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런 식에서 사용될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수에 들어가 있는 즉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만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식에서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식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일일이 하나씩 고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변수라는 즉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하단에 이제 강좌 하단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변수,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공간에 어떤 이제 이름으로 해서 저장 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저장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면서 그 공간의 크기를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메모리, 우리 이제 램이라는 이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정해 놓은 그 이름,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선 우리가 지정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공간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 그 메모리에 공간이 잡히게 된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이제 값들을 일시적으로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 위에서 말했듯이 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램이라는 이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라는 이 메모리 공간에 4라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기존에 먼저 저장시켜 놓은 3이라는 값은 삭제, 메모리에서 이제 지워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지정해 놓은 4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 값이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야기다. 그래서 메모리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값만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값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어, 어, 알파벳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코딩, 타이핑을 해서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작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컴파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에 우리가 지정한 그 이름으로 변수의 이름으로 지정한 크기대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메모리에는 바로 이렇게 주소라는 게 다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런 주소는 역시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숫자들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숫자들을 메모리의 주소로 참조를 하면 좋긴 한데, 이런 우리 사람들은 이제 숫자로 이제 기억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숫자가 뭐 한 자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세 자리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얘가 463번이고 얘가 437번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00개를 만들었어요. 537번. 자, 이렇게 숫자로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소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메모리 어떤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참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때 이 숫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숫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한 개, 두 개 정도는 외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뭐 100개, 뭐 200개 정도의 뭐 메모리 공간에 그 공간들을 하나씩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참조해야 될 때 그 이름을 숫자 형태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불편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크게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웹사이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이제 웹사이트를 들어가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이버라는 영문으로 된 문자로 된 그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안에 내부적으로는 IP라는 주소 세 자리씩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소가 있어요. IP 주소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IP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로 변환이 돼서 서버에 이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IP 주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12자리의 숫자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 뭐 이렇게 사이트나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외울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숫자로 된 주소를 20개, 뭐 30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불편함이 있겠죠. 숫자 12자리 되어 있는 걸 10개만 외우려고 해도 어마어마 많겠죠. 120자리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IP 주소에 대응되는 문자로 된, 문자로 된 주소, 즉 도메인이라는 그런 주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람은 문자로 입력하지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듯이 이 변수도 메모리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만든 이제 메모리 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메모리 공간에 이제 이런 주소들이 다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숫자로 된 주소를
외우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름, 즉 문자로 된 우리가 변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메모리 공간을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문자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메모리 공간에 이름을 부여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게 이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시면 이제 자료의 크기만큼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인 램이라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변수의 상수를 대입하려면 확보한 메모리 공간에 대입하면 어떤 이제 확보한 메모리 공간에 이제 우리가 상수 어떤 이제 숫자나 문자나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걸 이제 만들 때 그런 이제 이름이나 이제 그 변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저장 공간에 상수라는 데이터들 숫자나 아니면 문자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시켜 놓는 하나의 이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아까 식별자 규칙 봤었죠? 그 규칙에 따라서 역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벳은 소문자, 대문자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요. 숫자 0부터 9까지의 숫자 사용할 수 있고 언더바를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2바이트로 구성된 한글은 C 언어의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용도에 맞는 이름으로 예, 변수명을 지정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저장 공간에, 메모리 저장 공간에 어떤 데이터의 이제 성격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변수를 지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점수들을 저장할 공간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저장된 공간을 뭐 1, 2, 3, 4, 넘 1, 2, 3, 4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뭐 수학이면 매스, 뭐 국어면 뭐 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영문을 가지고선 좀 단어 형태의 의미 있게 부여를 해서 우리가 하단에서 어떤 이제 연산 처리나 계산 처리를 할 때 수식에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선언해 놓고, 그죠? 작성해 놓고 그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 이름을 찾아보기 위해서 또 선언한 위치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작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은 내가 국어 점수는 어떤 저장 공간에 어떤 변수 이름을 갖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해놨지 금방금방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제 의미 때문에 용도에 맞는 이름을 선언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입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이 아니면 뭐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그런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역시 요런 이제 변수의 이름을 또 역시 잘 데이터의 성격을 쉽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맞는 예, 변수명을 잘 짓는 거. 그것도 이제 한 가지의 이제 요건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이제 내가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뭐 이제 끝났는데, 뭐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내가 이제 그만두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끝난 이제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에 개발자가 바뀌었을 때, 다른 개발자들이 와서 이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그런 이제 데이터의 성격을 잘 반영한 변수를 보면은, 일일이 하나씩 그 변수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보지 않아도, 변수명만 보고도 금방 이제 캐치를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형태의 변수명을 짓는 게 좋다라는 이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것들을 이제 좀 잘 이제,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부하고 이럴 때 이제 나 혼자 연습하고 할 때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럴 때는 좀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형태는 이제 올바른 변수 선언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숫자가 먼저 오는 거 안 되고요.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공백이 들어가 있는 변수명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C를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썼는지, 전체 대문자를 썼는지, 뒤에 T만 또 이렇게 대문자를 썼는지, 단어는 똑같지만, 이 대소문자에 어떤 게 쓰였는지에 따라서 얘네는 전부 다 다른 변수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을 또 하다 보면은 자, 뭐 이렇게 카운트라고 이렇게 앞에 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선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카운트 되는 그런 횟수의 어,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카운트지 하고선 이제 막 이제 프로그램 만들다가 이제 이 카운트 변수를 쓸 때가 되는데 저 밑에 이제 다음 이제 많은 행에 이제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운트 변수를 사용할 때 이제 이 대문자 C를 이제 대문자로 썼었는데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모두 이제 소문자로 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요? 서로 다른 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요 카운트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선언한 요 변수를 참조하는 게 맞는데 내가 이걸 깜빡한 거죠. C를 대문자로 쓰는 거를 깜빡하고 그냥 모두 다 소문자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작성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게 이제 잘 인식이 안 돼요. 나는 이제 위에서 C 대문자를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문자를 써놨어도 위에서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찾다 보면은 이 대소문자 구별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이제 한번 각인된 그런 인식이 각인이 되면은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찾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오타 중에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는 소문자 형태로 만들게 되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자, 그래서 어떨 때 이제 대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들을, 서로 다른 단어를 두 개 이상 쓸 때는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하냐면, 자, 여기 이제 카멜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단어를 두 개 이상 이제 합쳐서 변수명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단어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사용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문자는 좀 이제, 높이가 높죠. 그래서 낙타 등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해서 이제, 탄생한 이제 표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처럼 마이와 카운트라는 단어 두 개를 하나의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때, 여기가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얘네가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니까 얘네를 좀 이제 단어를 다른 단어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표기할 때 이제 카멜 표기법을 사용할 때 대문자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네이크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용도와 특성에 알 수 있는 접두어를 붙이거나 두 개 이상의 단어를 언더바로 연결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러니까 파멜 표기법으로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단어를 쓸 때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사이를 공백으로 띄어서 이제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백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백 대신 특수기호인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모두 다 소문자로 쓰되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백 대신 이렇게 언더바 기호로
앞과 뒤에 단어를 서로 구분할 수 있게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해서 두 개, 뭐, 세 개의 단어 있을 때 또, 두 번째 단어 뒤에서 또 언더바 쓰고, 세 번째 단어 쓰고, 그 다음에 또 언더바 쓰고, 세 번째 단어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세 개, 네 개의 단어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변수명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세 개 정도. 왜냐면 너무 길어지겠죠? 변수명이 길어져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의미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짧은 형태의 변수명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 나중에 이제 참조하려면 이 변수명도 다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명이 길으면은, 그만큼 이제 또, 코딩하는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으면서 데이터에 그 변수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야 될 때 변수에 대입되어 있는 값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선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제일 상단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저 밑에서 이제 위에 이제 선언한 그런 변수명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일이 숫자 데이터 하면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하면 문자 데이터를 일일이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값이 사용된 곳을 모두 다 가서 이제 다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근데 얘를 변수에다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면은 그죠? 메모리, 즉 변수에 들어간만 바꾸면은 나머지는 다 변수를 참조하기 때문에 다 바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용도로 이제 우리 유지보수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값을 대입하기 위해 선언을 하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료형은 또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선언한 변수의 자료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값의 유효 범위를 고려해서 선언을 하는 게 좋다. 자, 여기에는 이제 뭐 뒤에 가서 이제 바로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변수의 크기, 즉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잘 고려해서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크기는 작게 만들어 놨는데 그 크기를 넘어서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이제 오버플로 또는 언더플로라는 이제 그런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게 변수를 만들 때 크기를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크기들을 그러면 변수의 이제 이름을 만드는 거는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규칙에 따라서 변수의 이름은 이제 잘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그 우리가 만든 변수의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이 생기는데 자, 그런 공간은 그러면 이제 크기는 이제 어떻게 정하냐? 자, 이제 자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인 변수를 선언할 때 메모리의 크기를 지정하는 단위가 바로 자료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할 데이터의 크기에 맞게 변수의 자료형을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제 크기들, C언어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크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가 이제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서,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크기의 변수를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보통은 이제 우리 이제 데이터 이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종류는 정수형이 있고, 실수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고, 문자열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어 자체, 그냥 한 개, 요게 이제 문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열형은 이제 두 개 이상의 이제 단어가 합쳐져 있는, 요런 거 이제 문자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정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냥 정수. 그다음에 실수. 소수점 들어가 있는 그런 실수를 의미하는 거죠. 또 정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short, int, long이라는 요런 이제 이름으로 이미 이제 시어머에서 크기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숏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4바이트, 롱롱은 8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로트 실수형에서 이제 플로트는 4바이트, 그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 롱 더블은 이제 8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형,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데는 이제 캐릭터 형제가 있고요. 이 캐릭터는 이제 1바이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자열은 이제 이런 이제 배열 형태로 해서 1바이트짜리 하나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문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여러 개로 하나로 이제 그 문자열 개수만큼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문자열형이다. 그래서 8바이트를 이제 나타난다. 요게 이제 8이라고 쓰면은 8바이트, 8바이트 총 크기인데 8바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이제 문자 하나를 담을 수 있는 이 공간. 그래서 우리가 뭐 10개의 문자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개의 캐릭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개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문자들을 저장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크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변수를 만들면서 요런 크기, 내가 이제 2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넣을 건지 4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넣을 건지 뭐 8바이트짜리 데이터를 넣을 건지 그걸 잘 고려해서 만들면 된다. 그래서 정수 데이터 8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를 넣을 건지 4바이트짜리 정수 데이터를 넣을 건지 그 다음에 4바이트짜리 실수 데이터를 넣을 건지 요것들을 잘 고려해서 변수를 만들면 되고, 자, 이 변수를 만들게 되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크기의 자료를 담을 건지 정해서 변수를 만드니까, 당연히 그 공간에는 그 자료형에 맞는 크기를 갖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시어너는 이제 이렇게 좀 더 이제 메모리 공간의 크기랑 그 메모리에 담아야 되는 그런 데이터의 종류를 예, 각각 자세하게 상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또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게끔 다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램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모리 공간들이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절약하고 잘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 종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로 이제 쪼개서 잘 만들어 놨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메모리도 크고, 그죠? 저장 공간도 크고,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그죠? 처리 속도도 빠르고 하니까,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요즘은, 메모리도 뭐, 16기가 뭐 32기가 기본으로 이제 메모리도 쓰기도 하고, 처리 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메모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게 이제 또, 계속적으로 뭐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드웨어적인 그런 데 공간이나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어도 그래도 메모리 공간은 최대한 잘 고려해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크기의 메모리 공간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우리가 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는 세 개의 데이터를 뭐 1, 2, 3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요 메모리 공간을 세 개 데이터만 만들면 되지만, 세 개 데이터만 저장해도 되지만, 뭐 그냥, 한 다섯 자리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정확히 이제 세 자리만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임의로 그냥 여유 있게 두 자리를 더 만들어 놓은 거죠. 두 자리를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두 개의 공간은 빈 공간으로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뭐, 한 건, 뭐, 두 건, 세 건,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네,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데 요 아이디는 세 자리로만 만들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여유 있게 그냥 다섯 자리 있는 크기로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 세 자리만 넣어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예. 뭐, 이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이, 아이디를 만드는 사람이 뭐 10명? 뭐 20명? 뭐 100명 정도? 100명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두 자리는 이제 뭐 쓸모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사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10명이 가입했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두 자리니까 20자리. 그죠? 20자리라는 빈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100명이다. 그러면, 그죠? 200자리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200자리 공간이 낭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죠? 우리 한 나라의 행정기관의 그런 이제 사이트 또는 뭐 대규모의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봤을 때, 가입하는 인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뭐 1000명, 만 명, 만 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200자리가 아니라 2000자리, 2만 자리. 2만 자리라는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그냥 쓸데없이 2만 자리라는 공간이 낭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도 그냥 딱 한 개만 봤을 땐 두 자리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은 엄청난 공간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나 지금이나 하드웨어가 뭐 발달을 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이런 이제 여러 개가 뭉치게 되면은 한 개로만 봤을 때는 적은 공간이지만 여러 개가 뭉치게 되면은 많은 큰 공간이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메모리 공간의 크기를 잘 예, 우리가 고려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그 데이터의 크기를 잘 고려해서 크기를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메모리의 크기를 이제 지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형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2바이트부터 해서 8바이트, 뭐 실수형은 4바이트에서 8바이트, 문자형에는 1바이트 캐릭터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문자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캐릭터라는 변수에는 꼭 문자만 넣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모든 이제 교재나 이런 데에서는 이 캐릭터를 이제 문자형의 이제 종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꼭 문자라는 데이터만 이제 집어넣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숫자도 예, 저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 참고로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라는 1바이트짜리 요 크기 선언하는 요 종류는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도 저장이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식별자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게 이제 변수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이름도 이제 지어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이 변수명 앞에 이 변수의 크기를 우리가 자료형으로 지정을 해서 변수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트 자료형의 메모리 공간 4바이트 크기를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하면서 여기를 이제 A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블 B라고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은 소수점을 포함한, 즉 실수형 메모리 공간 8바이트를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메모리에
여덟 공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공간, 여덟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여기 이제 B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주소가 있지만 우리가 메모리 주소로 외우기는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A나 B 형태로 우리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이렇게 식별자, 즉 변수명을 지정을 해서 요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수의 자료형을 결정할 때는 변수에 대입할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데이터 값에 대한 소수점 여부, 그 다음에 소수점 이의 자릿수가 모두 1.000과 같이 출력되는 논리 오류를 이제 예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소수점 뒤에 0이 나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서 즉 최대한 이제 고려, 변수의 크기, 즉 이제 변수의 자료형, 이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그래서 뭐 실수가 들어갈 건지 소수점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 다 참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건지,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건지 그것을 고려해서 변수의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그런 이제 크기를 결정을 하면은 우리 이제 그 변수의 크기, 자료형을 나타내는 이런 키워드들을 변수명 앞에 붙여서 선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선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컴파일러에게 사용할 변수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시켜야 되니까 메모리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사용할 변수를 미리 알리는 것, 그걸 이제 변수의 선언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수 선언하겠습니다. 뭐 변수 초기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요 용어를 이제 사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컴파일러에게 미리,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미리 저장할 공간을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수 선언 시에 사용할 목적과 유효 범위에 적합한 자료형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변수를 선언하면 변수의 이름으로 자료형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고 데이터의 유효 범위 값에 해당하는 자료형으로 변수를 선언한다. 같은 4바이트의 인트와 플롯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하더라도 소수점 유무를 구분해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수형 4바이트 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int라는 애를 이제 쓰는 거고 실수형 4바이트 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플롯이라는 이제 자료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고요. 자, 변수의 초기화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어떤 이제 변수의 선언은 이제 우리가 지정한 크기대로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공간 안에 어떤 이제 데이터 값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선언을 하면서 초기값, 어떤 이제 데이터 값을 변수에 대입하는 과정, 선언과 동시에 어떤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그런 과정, 대입하는 과정을 변수의 초기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알 수 없는 가비지 값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값을 지정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누적 합계를 저장할 변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 선언을 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정수형의 자료형이 이제 아까 우리 short, int, long이라는 요런 이제 자료형을 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형,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자료형의 실제 크기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크기의 값을 담을 수 있는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수형에는 일단 signed와 unsigned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부호라고 보시면 돼요. 부호. 우리 정수형에는 그죠? 마이너스, 즉 음수와 양수가 있죠. 근데 우리 양수에는 부호가 안 붙지만 음수에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붙죠. 그래서 이제 이 기호가 있냐 없냐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igned, 부호가 있는 우리 2바이트짜리 정수형 크기, unsigned, 부호가 없는 2바이트짜리 정수형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 signed, unsigned 요 종류로 또 나눠져 있고요.
자, 그래서 사인드 2바이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그러니까 요 숫자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2,767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언사인드 부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과 양수 값이 서로 이제 반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음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0부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65,535까지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바이트 수가, 그죠? 자릿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크게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치만큼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냥,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을 받아요. 자, 용돈을 받는데 나는 용돈을 10만 원이라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용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용돈을 가지고서 이제 용돈 이제 기입장을 만들려는 용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 10만 원이라는 데이터를 10만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10만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크기는 어때요? 자, 쇼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6만, 최대 부호가 없어도, 그죠? 부호가 없어도 6만 5천까지만, 6만 5,535까지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도는, 그죠?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수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음수 부분까지 가면 32,760, 7원까지 뺏기, 숫자를 입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어때요? 4바이트짜리로 가면은 음수까지 생각을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용돈을 이만큼 받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트, 요 정도만 사용을 하면은 우리 충분히 용돈기 입장 프로그램 만들면서 그 금액들을 충분히 다, 저장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자, 은행에서 쇼트, 인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숫자가 더 필요하겠죠. 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8바이트짜리, 그죠? 이런 크기를 사용을 해야 우리가 은행에서의 그 금액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 정도는 돼야 은행 관련 프로그램 만들 때 금액을 소화할 수가 있겠죠. 은행도 이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은행 같은 그런 대규모의 크기를 다루는 곳에는 이런 큰 메모리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고, 우리 같이 작은 용돈기 입장에 이런 거 만들 때는 뭐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라면 뭐 이제 금액 단위가 또 작아지면 이 쇼트까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요 정도 금액은 우리가 이제 이 4바이트짜리 인트 정수형의 이제 부호가 있는 요것들을 사용하시면은 그죠? 충분히 데이터 이제 돈 금액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 자료용을 고르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런 자료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건 이제 돈의 돈이 아니라 이제 금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쉽게 내가 저장할 그런 데이터의 크기를 고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의 이제 크기, 그 8바이트, 뭐 4바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1바이트짜리가 공간이 2개 있고 4개 있고 8개 있는 요런 이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요런 이제 자료형 크기를 출력하는 코드를 살짝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런 이제 실제 크기가 지정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수형 그런 이제 크기를 보셨으니까 우리 기존에 이제 썼던 우리 기본 구조, include 우리 이제 크기가 이제 실제 메모리 크기가 어떻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모니터에 이제 숫자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역시 이제 표준 우리 이제 출력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스튜디오 stdio.h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메인 함수 기본 시어너의 구조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리턴 명령 위에다가 자,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short라는 자료형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뒤에는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short라는 정수형 2바이트 크기로 해서 num1이라는 저장 공간,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라. 그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시 또 int하고 num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um2.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컴퓨터한테 4바이트짜리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공간의 이름을 num2라고 지정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롱롱을 한번 사용하고요. 8바이트짜리죠. 역시 8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num3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라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크기대로 메모리 공간이 확보됐는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은 자료형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라고 하고요. 자, 이 자료형, 메모리의 크기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크기가 지정이 됐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명령어가 sizeof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함수가 되겠죠. 자, 이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우리 실제 변수의 공간 크기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2바이트인지 뭐 4바이트짜리인지 그 크기가 실제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sizeof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 가로 안에 내가 크기를 알고 싶은 즉 크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변수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밑에다가 프린트F 사용할 거고요. 자, 1 음, 쇼트형 변수 하고요. 실제 이제 몇 바이트인지. 자, 우리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d, 그죠? 정수형 이제 데이터 숫자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여기 이제 실제 숫자가 이제 표현될 그 자리를 %d라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요. 바이트 하고 역시 줄바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따옴표 뒤에다가는 요 %D에 올 실제 이제 숫자 값은 사이즈 사이즈 오브 바로 열고 닫고 자, num1이라는 변수명을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size of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num1 변수의 크기 값을 알아와서 그 값을 요 %d 자리에 주게 되면 1 쇼트형 변수 땡땡은 몇 바이트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요거는 2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인트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트. 자, 그리고 역시 똑같이 크기 가져오면 되고 요거는 num2 사이즈 오브 num2를 지정할게요. 그리고 또 밑에다가 복사하고요. 자, 3번 요번에는 롱롱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롱롱형 변수는 몇 바이트인지 자, num3번에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제 우리가 크기 지정한 크기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자, 자료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 요, 프린트 F의 출력 명령어에 따라서 우리가 요 큰 따옴표에 써져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요. 자, 쇼트형 변수, 우리 num1의, 그죠? num1의 값이 우리 2바이트, 그죠? 2바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2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트형 변수 4바이트, 롱롱형 변수 8바이트라고, 실제, 아, 메모리 크기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력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형 자료형의 크기를 이제 지정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라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자료형의 유효 범위, 그죠? 유효 범위의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이 대입된 그런 이제 오류를 우리 이제 오버플로우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의 유효 범위 최소값부터 다시 시작해서 연산한 후에 결과값을 이제 출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쇼트형으로 num1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num1이라는 공간은 2바이트짜리, 그죠? 2바이트짜리 크기를 갖는 공간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32767이라고 요 값을 넣었을 때는 우리 32767, 자, 32767, 요 최대값이, 그죠? 최대값이 32767까지 저장이 되니까 요 값이 잘 저장이 돼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다시 num2라는 쇼트 크기의 num2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32767 플러스 8을 했어요. 이 32767까지가 최대 범위인데 거기에 8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우리가 덧셈을 하면 32775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이 쇼트라는 크기의 최대값은 여기 이 값밖에 넣지 못하는데 더하기가 되면서 이 값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개발자가 생각하는 이 더하기 된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32761이라는 여기 이제 범위에 이제 해당하는 그냥 아무런 값이 우리가 예상하는 더하기 된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의 아무런 값이 그냥 출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공간에 담을 수 있는 값 아무거나 그냥 출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이제 넘어버리니까 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메모리의 크기를 정하는 게 변수를 선언할 때 메모리의 크기를 잘 정하고 그 크기만큼의 값만 넣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최대값보다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덧셈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최대값보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냥 이 쇼트 범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값 아무거나 그냥 출력해버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수의 이제 크기를 이제 지정하는 그런 자료형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 값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숙지는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쇼트, 인트, 롱롱이라는 이런 이제 크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호가 있을 때, 부호가 없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값을 이제 금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쉽게 숙지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실수형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정수형 이제 그런 이제 언더플로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실수형. 자, 실수형도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형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정수형 크기 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지정해서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수형도 이제 지금 이제 정수형 크기 지정했던 거랑 똑같이 아까 이제 종류 플로트나 뭐 더블 이런 거 나왔었죠. 똑같이 실수형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변수명 앞에 실수형 자료형
그 단어 예약어 있죠? 그거를 이제 지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크기들만 잘 구분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건지, 그것만 이제 잘 고려해서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움 없이 변수, 충분히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